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내가 이걸 하다가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좀 안 됐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지. 그 VS는 이렇게 들어가고, R이고, C에 걸리는 전압, 이걸 VC, 요게 아웃풋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VS가 in이고, VS가 in이고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VC가 out인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VS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고 하니까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면은 이게 델타 T VS 대신에 델타 T이고 이때 나오는 H가 HT 이렇게 되니까 이때의 HT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럼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RC 회로 뭐 이거 아마 했을 거야 이게. 그래서 DVC DT 플러스 RC분의 VC는 RC분의 VS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거 대신에 첫 번째로 이게 VS 대신에 델타 T를 넣고 그 다음에 VC 대신에 HT를 넣고 이걸 식을 다시 적어야 되지.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이게 DH T DT 플러스 RC분의 HT는 RC분의 델타 T 이렇게 바뀌어 있어.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난번에 여기에다가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를 곱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가 그걸 좀 착각을 했어. 좀 이상하던데. 그러니까 RC분의 T를 곱하는 거야. RC분의 T. 그럼 이걸 양변에 RC분의 T를 곱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익스포넨셜 RC분의 T에다가 DHT 이렇게 되니까 뭐 HT를 그냥 HT에 미분한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C분의 익스포넨셜 RC분의 T의 HT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RC분의 델타 T 뭐 익스포넨셜 RC분의 T 이거 곱한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분이 잘 보면은 요게 요렇게 바뀐다고 요 부분 요렇게 이거를 HT에다가 익스포넨셜 RC분의 T 요거를 미분한 거랑 요거를 똑같아 이게. 왜냐면 앞에 그 미분하면은 요 HT를 미분하면 H 닷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RC분의 T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요 뒤 두 번째 텀이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걸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다시 적으면은 요 수식을 그러니까 HT에다가 익스포넨셜 RC분의 T 요걸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고. RC분의 델타 T의 익스포넨셜 RC분의 T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요 부분 이거를 이제 똑같으니까 요 양변을 적분한다고. 적분. 그럼 미분한 걸 적분하니까 이거는 HT에다가 익스포넨셜 RC분의 T가 되는 거고 이쪽은 적분하는 거니까 RC분의 1, 뭐 RC분의 1은 상관없고 델타 T에다가 익스포넨셜 RC분의 T의 DT인데 이게 주로 HT니까 0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이 되거든요.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수식을 T에 대해서 요 T랑 요게 이제 헷갈리니까 요거를 이제 이걸 T라고 적지 않고 이걸 타우라고 적는다고 주로. 타우. 이렇게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RC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 델타 타우 익스포넨셜 RC분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들었던 학생들은 내가 그때 뭐 어떤 델타 T랑 곱하기 X의 T 마이너스 T0 요거랑 델타 T하고 컨볼루션 요거만 구분할 수 있어도 이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뭐 거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실험 시스템의 거의 한 반 정도를 아는 거라고 했었는데 여기 또 나와 이게 보면은 뭐냐면은 델타 T랑 뭐랑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요거하고 똑같다고요. 이거는 이게 지금 잘못 적었네. 이게 아니라 XT인데 근데 지금 잘못 적어서 T 마이너스 T0에다 곱하기 XT인데 근데 지금 거꾸로 적었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쏘리 컨볼루션 X
t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된다? 요게 언제가 t가 t0일 때만 값을 가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델타랑 곱하면 다 제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의 t 마이너스 t0에다가 곱하기 x의 t0랑 같아. 요거는 이제 좀 더 하겠지만 이거는 x의 t 마이너스 t0 이게 시프트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보면은 이거 뭐 곱하기잖아. 델타를 뭐 곱한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타우가 뭐일 때? 타우가 0일 때만 어떤 값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타우가 제로, 요 t0가 제로일 때지. 물론 t가 타우로 바뀐 거인데 뭐 똑같아. 그래서 타우 이게 이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r10분의 1의 0부터 t까지 델타 타우에다가 어떻게 익스포넨셜에 r10분의 타우가 제로일 때 요렇게 된다고. 이렇게는 요거는 뭐예요? 익스포넨셜 0승이 되는 거. 이게 1이라고 1. 1이니까 델타를 적분하면은 0 아니면 1인데 0을 포함을 하거든. 이게 0이 이제 0보다 좀 작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 R10분의 1이 돼. R10분의 1. 요게. 그러면 요 수식에서 요 수식에서 요게 R10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HT는 어떻게 되는 거야? HT는 R10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10분의 T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게 이제 델타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델타가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니까 여기 실질적으로는 U에 T를 뭐 곱해주는 건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빼도 괜찮고 빼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하여튼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델타 UT까지 적어줘야 돼. 이게 0보다 큰 거에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이게 LTI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요걸 지난번에 좀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요게 안 돼서 이게 정규회로에 대해서 XT가 UT 요 XT가 이게 인풋이 UT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요 VS가 아까 델타 T를 했을 때 HT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UT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UT가 들어갔다 UT가 됐을 때 하면 어떻게 이게 HT가 될 테니까 LTI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UT에다가 컨볼루션 HT를 컨볼루션 해주면 되지. 요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UT. 그럼 이거 계산하면 H는 이렇게 R10분의 1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UT에다가 컨볼루션에 HT를 해주는데 이게 UT에다가 컨볼루션에 R10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10분의 T UT인데 요걸 컨버션 해줘. 그럼 뭐 어떤 게 더 어려워? 이게 UT가 어려워? 아니면 HT가 어려워? 이게 좀 더 복잡하잖아. 이게 복잡하다, 복잡한 거 그대로 그냥 타오로 두고 나머지는 이제 뒤집어 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게 0부터, 이게 UT 때문에 0부터 T까지 돼버려. 이 UT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루는 게 다 UT가 0보다 큰 것만 다루기 때문에 다 0부터 T까지 해주면 돼. 근데 이 과정은 알아야 돼, 한 번은. 이 왜 이렇게, 이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인데, 이게 처음 적읍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U의 T 마이너스 타우에다 곱하기 RC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타우의 U의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여기 U, T 마이너스 타우 때문에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T보다 작을 때고 이거 때문에 T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0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면 0부터 T까지 뭐 RC는 밖으로 뺍시다. RC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의 RC분의 타우의 D 타우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게 RC분의 1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타우를 이거를 0부터 T까지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맞지? 뭐 마이너스 RC분 이렇게 되니까 T 넣으면은 T 마이너스 되고 이 1을 미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T가 0보다 커야 되거든 이게 여기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 곱하기 UT 이렇게 적어주면은 더 정확해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잊어버리지 마 이거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 적으면은 이제 뭐 요게 그림을 그리면은 1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요렇게 되겠네. 이게 1이고 1이고 t가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지. 1이 들어올 때 0보다 작을 때는 0이었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까 내가 요거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을 알았기 때문에, 요의 t-t0에다가 x 델타의 t-t0에 곱하기 x의 컨볼루션이지.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x t-t0가 좀 복잡하니까 이거 타우 마이너스 t0로 합시다. 이건 그대로 두고 x의 t 마이너스 타우 아니 t 마이너스 타우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d 타우 이렇게 되니까 요게 요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럼 요거는 언제만 타우가 뭐일 때 타우가 t0일 때만 값을 가지는 거잖아 이게. 그럼 요거는 다시 적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에다가 x가 타우가 t0니까 x의 t 마이너스 t0에 d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건 상수라고 상수가 돼버렸어.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 빠져나가니까 x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타우 마이너스 t0에 d 타우 이렇게 해주는데 델타를 적분해주면 1 아니면 제로인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면 무한대니까 무조건 1이야 그냥. 1이 되니까 이게 x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디라이브 하는 거는 한 번에 해봐야 되는데 할 줄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거의 외워야 돼 이거. x의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하고 xt하고 임의의 시그널과 델타의 t 마이너스 t0를 컨볼루션 하면은 t 마이너스 t0로 시프트 됐네. 시프트 이렇게 되고 이게 시프트 되도 xt가 t0만큼 시프트는 요걸 좀 기억해 놔야 돼. 시프트. 지저만큼. 요거랑. 그러니까 곱하기 하는 거랑 요거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이거 얘기했지만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뭐 오늘 하는 거 뭐 지금 계산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뭐 나오잖아.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알면 더 좋겠지. 물론 뭐 점수는 더 높일 수 있지만 요게 더 핵심이야. 이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어떤 시그널과 XT 임의의 시그널과 델타랑 곱하기 하는 거랑 임의의 시그널과 델타를 컨버션 하는 거랑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뭐 아주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요 봅시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했었어. 컨버션 했는데 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UT 뭐 아까 요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 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요 A가 RC분의 1이고 앞에 상수가 RC분의 1이 붙어 있는 거였지만은 그래서 뭐 똑같이 계산은 똑같아. 조금 전에 계산한 거랑 A가 요거일 때 그러니까 달라질 뿐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파이나이트하고 파이나이트한 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지.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요게 넓은 걸 이게 넓은 거 이게 2고 그러니까 0이 아닌 구간이 이게 넓은 걸 그대로 두고 요거는 x의 타우로 두고 요거를 h의 t 마이너스 타우 요렇게 두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뭐 h의 t 마이너스 타우니까 그러니까 h의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t니까 이게 결국은 h의 마이너스 타우를 t만큼 시프트에서 두 개를 곱해서 인테그랄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에다가 곱하기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해서 두 개 면적을 곱한 거의 면적을 구해란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아웃풋이니까 yt가 그래서 t를 시프트 하면서 이건 이제 면적을 구해보자. t만큼 시프트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 이제 시프트 하면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이게 t 마이너스 요게 이제 t가 되고 이거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타우 축에서 이것도 타우 축이지만 고정시켜 놓고 계속 이걸 움직이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일 때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100이니까 t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100일 사이에서만 요 존재하는 거고 이건 두 개를 곱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어떤 시그널을 두 개를 곱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부터 알아야 돼. 어떤 시그널 두 개를 곱한다. 두 개의 시그널을 곱한다. 라는 말은 두 개의 시그널 예를 들어서 x1t와 x2t를 곱한다. 라는 말.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각각 t에서 x1 값과 x2 값을 곱한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게 이렇게 된 거였거든. 이게 뭐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01 사이에 곱한다. 그러면 같은 t에서 같은 값을 곱하라는 거야. 그럼 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건 제로거든. 그 요게 뭐 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이건 제로지만은 이게 뭐 어떤 값을 그 사이에서 마이너스 101부터 100 사이에서는 어떤 값을 가지는 대로 0 곱하기 0 뭘 하더라도 다 제로가 된다고. 뭐 이쪽은 다 이거는 곱하기 하면 다 제로가 되겠지. 요 부분은 0 곱하기 0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 요것도 제로가 되는 거. 요건 또 이쪽이 0이 되지. 밑에 게 제로 되니까 이게 1이라 하더라도 0 곱하기 1이 제로가 되는 거고. 이거는 0, 0이니까 이거는 또 제로가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곱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같은 t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타우에 대해서 여기서 타우에 대해서 이게 두 개를 곱해서 그 값들을 이제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100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옮겨도 뭐 여전히 두 개는 곱하면은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된다. 이 곱한 거 제로가 된다. 그 밑에 값은 여전히 언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어? 딱 요게 t가 요 딱 마이너스 1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때 딱 이제 뭔가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완전히 벗어나는 거 뭐 중간에 계속 겹치는 건데 완전히 벗어나는 거는 언제냐 하면은 요때 이게 t 마이너스 1이 딱 1일 때 t 마이너스 1이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릴 때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잘 보면은 이게 x의 타우라고 합시다. x의 타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요 구간만 결국은 뭐 이게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요 구간에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거든. 그럼 뭐 이렇게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요게 이제 딱 언제 여기 딱 요 부분일 때 요때가 언제야? 이게 t가 이때는 이게 1번으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가 이제 완전히 다 들어온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요 때는 언제가 되는 거야? 이건 t가 t-1이 이게 t-1이 두 번째로 t-1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이렇게 될 때 요 경계선을 알아야 돼. 요게 t니까 그럼 세 번째로 t가 1일 때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게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럼 t-1 네 번째로 t-1이 1일 때 그러면 결국은 t가 2일 때 요 포인트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요것도 중요해. 요 사이에서는 계속 일정하게 이 사이에서는 유지가 되거든. 값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고 요거보다 작으면은 요 포인트부터 일단 먼저 잡아야 돼. 요 포인트로 작으면은 제로, 0. 이 포인트도 커도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요 0하고 1 사이에서는 뭔가 큰 상태에 유지되는데 이 두 개를 이 1이고 요게 이제 뭐 앰플리튜드가 이게 2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1. 아, 2가 되겠네. 2. 그래서 요게 2 합시다. 2로 유지가 된다고. 2로. 이렇게 된다. 요게 앰플리튜드가 나 지금 잘못 생각했는데 요게 앰플리튜드가 2네. 2. 요게 2고 요게 2라서 이게 두 개가 곱했을 때 나오는 거가 이게 쭉 이걸 지금 하나씩 다 따라가 봐.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를 겹칠 때 마이너스 1 때까지는 요게 두 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보다 큰 거는 겹칠 게 없는데 요 사이 제로부터 요 1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는 이게 유지가 돼. 그 값이 두 개 곱하면은 곱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좀 봅시다. 이게 0에서 이 두 개를 곱해질 때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두 개를 곱한다. 그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1번 시그널, 2번 시그널 곱해서 이제 인테그럴 그 적분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곱해서 하는데 이게 2고 2니까 이게 높이가 4가 되는 거고 밑변은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된다. 이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좀 더 움직인다 하더라도 1, 4, 2까지는 이게 여전히 4고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넓이는 2가 되는 거고. 이제 좀 벗어날 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요게 값이 유지가 되면서 2로 유지가 된다. 요거는 일단 요거하고 요거는 알아야 돼.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제로가 될 때 요 포인트도 알아야 되지. 제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모양이 이게 좀 약간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 내가 말하는 건 요 부분 약간 좀 구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간에 하나를 찍어보면 돼, 하나를. 그래서 이게 0.5일 때를 한번 찍어보자고, 0.5일 때. 마이너스 0.5일 때랑 이게 1.5일 때, t가 1.5일 때 이걸 찍어보면은 요거 뭐 계산해놨어. 마이너스 0.5일 때. 0.5일 때 안 해놨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0.5일 때를 봅시다. 그러면은 0.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요 사이인데 마이너스 1이고 x 타운은 이렇게 마이너스 1 사이인데 0.5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t가 0.5면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이게 0이고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건 요렇게 곱아요. 요렇게 요 부분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고. 이건 어차피 제로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제로 되면 다 제로기 때문에 요 부분만 달라진다고. 이거는 높이가 2고 요것도 2니까 어떻게 요거는 높이가 4가 되겠지. 4가 되면서 요게 요렇게 4가 되고 요 부분은 이거는 좀 뭐 2에서 1이 될 테니까 1 곱하기 2니까 여기 2가 되겠네. 이렇게 이거는 0.5가 되겠고 요렇게 되겠지. 그럼 요런 이거 좀 확대해서 보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이거는 높이가 이게 2고 이거는 4고 이거는 2분의 1이고 요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거는 아마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중학교 때 다 배웠겠지만 2 더하기 4 곱하기 높이 2분의 1에다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3은 이게 6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3이 되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1.5가 되겠지. 그래서 1.5가 된다. 찍히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때 여기 1.5 이게 쭉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쭉 직선이 만약에 됐다 하면 여기 1이어야 되는데 1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0.5일 때 1이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갔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대충 알 수 있다고. 여기.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일 때 1.5는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은데 1.5일 때 요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0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이게 1.5니까 이게 1.5고 이거는 0.5가 되겠지. 0.5. 0.5 이렇게 되겠네. 약간 좀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요 두 개를 곱한다. 그럼 요거는 높이가 2고 요거일 때가 1인데 1에다가 2 곱하면 요게 2가 되겠고 요거는 0.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높이가 2고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1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 되네. 0.5가 되네. 넓이는. 그래서 이게 0.5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 안 되겠네. 이게 0.5 이렇게 찍힌다. 0.5. 여기는 1.5 이렇게 찍힌다. 그래서 모양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밑으로 가 있구나. 원래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좀 옆으로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좀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대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컨볼루션을 많이 할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게 보면은 XT는 보면은 T, 뭐 UT 빼기, 요 UT가 들어가니까 이제 0부터 시작한다는 거, UT-A니까, 근데 B가 A보다 더 크다고 그래야 돼.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T는 A만큼 여기 되고, 얘는 B만큼 되어 있다. 그럼 요 펄스의 폭이, 이건 A고, 펄스의 폭이 B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 펄스의 폭이 긴 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1번식을 쓰느냐, 1번식을 쓰느냐 아니면 2번식을 쓰느냐 할 때 어떻게 요거는 XT를 그대로 두고 요 밑에 거는 HT를 그대로 두는 거죠. 이 타우를 그대로 두는 거니까 주로 이제 여기서 넓은 걸 그대로 두니까 우리는 2번식을 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2번식. 2번식.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기 이 그림은 좀 달라. 이 그림은 여기서 나온 그림은 다른데 내가 주로 하는 거는 이거 2번식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봅시다. 그러면 2번식을 일단 그대로 둔 상태에서 H 타우 0부터 B까지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이고 H의 타우이고 X의 일단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X의 이렇게 되고 이거는 X의 마이너스 타우를 T만큼 시프트 한 거 되니까 그러니까 H의 먼저 H의 타우, 아니, X의 타우를 먼저 구해보면은 X의 타우를 구해보면은 이게 X의 타우가 0부터 A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1이고. 그럼 여기에서 X의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그러겠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겠지. 타우 축이. 타우 축이고. 그럼 요거를 T만큼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데 0이 아니라 뭐야? 이게 T고 이거는 T-A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 그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걸 위에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0부터 B까지 이걸 쭉 해봅시다. 좀 내려봅시다. 그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막 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부분이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요거랑 되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이 그림이 이제 옆에 있다가 딱 언제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처음에 문제가 돼. 요게 뭐예요 이게 T가 그럼 첫 번째로 T가 제로일 때 이제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완전히 다 들어왔을 때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T-A가 두 번째로 T-A가 0일 때 결국은 T가 A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이제 더 시프트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야? 이게 T가 세 번째로 T가 B일 때 이거는 뭐 그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움직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건 T-A가 네 번째로 T-A가 B일 때 그럼 결국은 T가 A 플러스 B일 때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면은 제로고 0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A 플러스 1, B보다 더 크면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야. 0이고 A, B, A 플러스 B A고 B고 이렇게 돼. 이거보다 0보다 작으면은 제로 요 포인트를 먼저 잡아야 된다 했지. 이렇게 잡고 A하고 B 사이에서는 유지가 돼.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고 1 맞지? 보면서 1이고 1이는 1이니까 요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하고 곱하면 결국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 A만큼밖에 안 나오겠네. 높이는 어차피 1이니까 요 A만큼 유지가 되겠네. A로 넓이는 A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둘 다 직사각형이라서 사실은 요 직선 그어주면 돼. 직선 요렇게 정 모르겠으면 중간에 계산해 보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t가 뭐 이게 2분의 a일 때 2분의 a일 때 계산해 보면은 2분의 a만큼 들어왔으면은 이게 0분의 b하고 0하고 b 사이에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2분의 a만큼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0이고 2분의 a만큼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1이고 나머지는 제로거든. 이렇게 되니까 그럼 폭이 2분의 a니까 이 높이는 1이니까 2분의 a 곱하기 1은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a 이렇게 2분의 이게 똑같이 되는구나. 이거 뭐 내려오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구하기 쉬워. 그냥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좀 좁게 해가지고 이거는 좀 내가 그림을 다르게 하려고 찾다 보니까 요게 좁은 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면 나는 좀 더 힘들어 이게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걸 좀 이해를 하면은 요걸로 해도 괜찮아. 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이 A가 되고 요게 0이고 A 플러스 B 이렇게 직사각형 아니 그뭐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다음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보면 굉장히 하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이거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컨볼루션을 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컨볼루션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거야 이게? 이거는 LTI라는 거야. LTI 시스템이라고. 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LTI 아닌데도 뭐 컨버전 구할 수 있지만은 이게 LTI라고 먼저 예, 가능하니까. LTI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 리니어가 되려면 어디티비티가 만족해야 되거든. 어디티비티. 따로따로 넣어도 된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넣어서 하나씩 넣어서 그럼 요거를 어떻게 분리하냐면 XT를 요렇게 분리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요렇게 1인 거 요거 더하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이렇게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인 거. 요거 두 개를 더해서 1번을 이렇게 넣고 2번을 컨버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티비티랑 이게 타임 베리언트가 요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XT를 두 개로 나눈다고 X1T 하고 X2T 이렇게 나눈다. 이게 X1T야. X1T. 이렇게 0부터 1 사이에서만 1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X2T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 이렇게 나눈다고. 그럼 요거에다가 이거 XT에다가 이게 컨볼루션 HT를 한다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해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X1T에다가 컨볼루션 하고 더하기 X2T에다가 컨볼루션 하는 거랑 같다고. 요거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거든. 이게 A가 1이고 B가 1인 경우야. A가 1인 거 B가 1인 경우니까 이것도 보면은 뭐 따로 해도 되는데 앞에 그대로 하면은 A가 1이고 이게 이런 거 0부터 1 사이 요거랑 0부터 1 사이에 이게 1인 거. 요 컨볼루션 하라. 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A보다 0에서 A보다 크고 A, B 이렇게 되거든. 이게 A고 B고 이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거든. 앰플리튜드가 이게 앰플리튜드는 A가 되는 거. 요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데 이게 A가 1이고 B도 1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 모양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 0에서 1,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유지되는 게 없고 바로 내려오는 거겠지. 그다음 앰플리튜드가 1이니까 A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 T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아니면 이거 뭐 계산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 이거 하나 고정시키고 하나를 고정시키고 0부터 1까지 이거 고정시키고 하나를 뒤집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부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게 딱 될 거 아니에요. 이게 t고 t-1이고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로 t가 제로일 때 이제 뭔가 딱 만나기 시작하겠죠. 그 이하는 다 제로가 되겠지. 0이고. 그다음에 요게 딱 들어올 때 요렇게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t가 1일 때 그다음 마지막으로 t가 완전히 벗어났을 때 세 번째로 t가 2일 때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뭐 똑같이 뭐 이렇게 해도 뭐 계산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뭐 한번 본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래야지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2T는 어떻게 되냐면은 X2T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 2 이렇게 돼가지고 1이고 2 마이너스 1. 요거랑 0에서 1까지 요 컨버전 하는 거거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이게 이 시작이 1만큼 시프트 한 거야. 1만큼 시프트 한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국은 요거는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1 사이 컨볼루션 예, 0부터 1 사이를 계산하고 하는 결과를 1만큼 시프트 하면 돼. 시프트 하면 된다.
근데 요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앰플리튜드가 이게 결국은 요거를 1번 시프트 하면 되는데 결국은 0부터 1까지 돼 있는 거 0부터 1까지 컨볼루션하고 0부터 1까지 돼 있는 걸 1까지 돼 있는 걸 이걸 1이 마이너스 1로 되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걸 구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 0부터 1까지 이건 구할 수 있으니까 0부터 1을 계산한 다음에 다음 제일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이 구한 건 아까 구했잖아. 그 위에서 구한 건 똑같으니까 0부터 이게 1이고 이렇게 되거든. 앰플리튜드 1이고 이걸 마이너스를 곱해준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 1, 2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앰플리튜드. 마이너스를 곱하고 어떻게 한다고? 세 번째로 거꾸로 해주면 되지. 1만큼 시프트 하면 되잖아. 1만큼.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럼 1만큼 시프트 한다.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부터 시작해서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0, 1, 2, 3 요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여기 더 구한 거랑 요거랑 뭘 더한다고? 요거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이 그려주면 돼. 그럼 요거를 같이 그려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좀 같이 그리려니까 좀 장소 모자라. 한 다음 장에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앞에서 구한 거는 0에서 0, 1, 2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는 0, 1, 2,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한다. 이렇게 각각 자리에서 더해주면 되잖아. 합하는 거니까. t에서 이거 되면은 이거 두 개를 합한다. 그러면 이거는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이건 0이잖아. 그럼 0이 되겠네. t가 제로일 때. t가 제로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데 제로일 때. 그럼 1일 때는 두 개 되면 이건 1이고 이거는 제로 되네. 그럼 1이니까 1 되겠네. 1 이렇게 되네. 이제 제로니까. 그다음 요 2일 때는 어떻게 돼? 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두 개를 쭉 그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3일 때는 여기 또 0이고 0이니까 0이 되겠지. 0.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모양. 그래서 뭐 따로따로 그려줘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뭐 이게 내가 시험에 이제 많이 냈었는데 잘 봅시다. 뭐 이건 쉬워. 앞에 다 한 거라. xt를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 하고 그럼 h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의 ut다. 요거는 뭐 계산해 주면 되지. 가져가 볼까? 뭐야 이거 안 돼. 왜 안 돼 이거? 카피가. 내 카피가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 이게? 이상하네. 텍스트. 이 그림으로 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해야 되겠다. 뭐 이상이 안 돼. 하여튼. 그것도 가져와서 내가 보려고 했는데 이게 x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ut이고 h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의 ut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xt랑 ht를 구한다. 이걸 구한다. 그럼 이거는 둘 다 뭐 똑같은 형태니까 이거 뭐 ht를 x 타우라 하든지 h 타우라 하든지 뭐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에 그러니까 이걸 x의 타우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x의 타워를 하든지 뭐 두 개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해. 뭐 그냥 앞에 갑시다. 앞에 가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타우 그럼 exponential 마이너스 a의 타우의 u 타우 이제 t 마이너스 타우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b의 t 마이너스 타우의 u의 t 마이너스 타우의 t 타우 이렇게 되는데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u 타우 때문에 어떻게 이게 0으로 되는 거 0보다 큰 거만 되는 거 요게 타우가 t보다 작은 거만 요게 이제 t가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때문에 요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없어지면서 지금 0부터 t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a 타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bt exponential b 타우 d 타우 이렇게 된다고 해놓고 나니까 요거는 뭐 인테그랄하고 상관없으니까 이건 밖으로 빠져나가고 어, 뒤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bt 곱하기 0부터 t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지 아니면 그냥 b 마이너스 a라고 타우 d 타우 요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는 계산해 주면은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bt 곱하기 이게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exponential b 마이너스 a의 타우가 0부터 t까지니까 요 부분 계산해 주면은 exponential b 마이너스 a의 t고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해주면은 이게 b 마이너스 a 가고 요 앞에 거하고 계산해 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b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bt 뭐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꼭 이게 계산을 이게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반드시 요걸 좀 붙여주라고 이렇게 돼. 요거는 내가 늘 여기 나오는 것들 이 컨볼루션은 반드시 중간고사 시험 나와. 그래서 요 앞에 우리 했던 것들 요런 것들 다 이거 뭐 작년 재작년 뭐 다 중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금 여기 페이지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이거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다음 봅시다. 이게 LTI인데 XT가 렉탱귤러 T 오브 2고 하나는 자 봅시다. 그래서 XT가 렉탱귤러에 아까 UT로 나타났는데 렉탱귤러 T 오브 2고 이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HT는 렉탱귤러에 이게 20분의 T-1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20분의 이거를 이제 렉탱귤러 20분의 T를 어떻게 10만큼 시프트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럼 20분의 T를 먼저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0이니까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0에서 12 이렇게 돼 있는. 이걸 10만큼 시프트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 0을 중심으로 해서 10, 20 이렇게 돼 있네. 20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랑 이제 XT랑 XT랑 HT를 이제 컨버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펄스의 폭이 긴 걸,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거로. 이렇게 펄스의 폭이 긴 거 20이니까 요거 긴 걸 그냥 그대로 두고 H타우.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데 XT에다가 컨버전 HT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요걸 선호한다라는 거야. 이게 H의 타우를 그대로 두고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이제 XT를 이제 변화하면서 이제 하는 걸 선호한다라는 거야. 요렇게 계산하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뭐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이고 24이고 이게 타우 축으로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거 쭉 내리면은 내리면 그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요게 제일 먼저 요렇게 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x의 t 마이너스 타우로 하지만 이게 t고 t 마이너스 이게 뭐 h 2니까 아 요게 요렇게는 안 되겠네. 요거는 좀 따로 그려봐야 되겠다. 이거는 x t가 이렇게 되니까 h의 t 마이너스 타우 이게 x의
t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의 타우 하면은 뭐 타우 축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타우를 t 마이너스 타우로 바꾸면은 x의 마이너스 타우로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 뭐 그대로 똑같아. 이게 뒤집어 0을 중심으로 뒤집었는데 어차피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t로 치환한다. t만큼 시프트 하면은 x의 t 마이너스 타우만큼 시프트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지. 여기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만나는 게 요때 딱 만나니까 이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첫 번째로 이제 생기는 게 t 플러스 1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다 들어오는 게 언제? 이렇게 될 때 다 들어오게 된다. 언제? t 마이너스 1이 두 번째로 t 마이너스 1이 0일 때 그러면 t가 1일 때 뭐 그렇게 되다가 이제 또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언제? t가 이게 t 플러스 1이 세 번째로 t 플러스 1이 20일 때 그러면 t가 19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렇게 되니까 t 마이너스 1이 네 번째로 t 마이너스 1이 20일 때 이게 t가 2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19일 때, 21일 때 요거보다 작으면은 0이야. 요거보다 커도 0이고 요 사이에는 쭉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1부터 19 사이에서는 뭐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두 개를 곱해서 하면은 요 밑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2가 나오겠네. 2가 나오겠네. 그다음에 이게 렉탱귤이니까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어.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잘 봐봐.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푼 거, 내가 풀어봤자 요 정도 가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계산을 아무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밟으면은 인피니티하고 인피니티 할 때는 뭐 UT에 들어간 거, 익스포넨셜 AT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니면 조금 전에 풀어봤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게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T의 UT 요렇게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인피니티 하니까 그냥 우리가 몰라도 그냥 그러니까 넣으면 돼. 대입해서 그냥 공식에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근데 이게 파이나이트 하면은 이 공식이 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실제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을 알아야 되는데 발을 알고 계산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게 좀 어렵거든. 이게 이 파이나이트한 거 파이나이트는 어렵기 때문에 컨볼루션 파이나이트한 거 이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이 신호들이 다 일반적인 건 안 되고 이게 렉탱귤러 요런 것들로 주로 많이 돼 있어. 렉탱귤러 컨버전 렉탱귤러 이런 거 아니면은 힘들어. 렉탱귤러 컨버전 렉탱귤러 아니면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요런 거 예를 들어 이게 삼각 펄스에다가 뭐 렉탱귤러 요 정도는 좀 어려운 속에 이런 건 어려워. 이거는 계산하기 어려워. 대부분 아마 내가 물어볼 때는 이렇게 렉탱귤러 컨버전 하는 거고 요건 내가 뭐 보니까 학생들 수준이 높으니까 이 정도 내도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요런 걸 내는 거고 그 나머지는 내가 풀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내가 낼 수가 없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그널하고 컨볼루션 이런 시그널 두 컨볼루션 하라. 이거는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컨볼루션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컴퓨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컴퓨터로만 계산 가능하고 거의 우리가 사람은 손으로 하는 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게 렉탱귤러 또는 하나 그냥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는 거. 이것도 좀 어렵지. 이것도 어렵지만 하여튼 뭐 계산할 수는 있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은 좀 집중적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 컨버션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이거 일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거, 여러분만 계산 못하는 게 나도 계산하기 힘이 들어. 나도 손으로 만약에 어떤 것들을 이미 시그널을 갖다 주면서 나보고 이게, 주교수 뭐, 컨버션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당신 계산해 보시오 하면은 나도 그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워. 어, 그러니까 대략만 아는 거야, 그냥 대략만. 컴퓨터로 그리고 계산하면 되거든. 내가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컨볼루션은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컨볼루션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 1번씩하고 2번씩 이렇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은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봅시다. 컨볼루션의 이제 뭐 성질들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컨볼루션이 이게 바꿔도 된다는 거야. XT에 HT 컨볼루션 하나, XT를 컨볼루션 하나 또 순서를 바꿔도 된다고. 뭐 곱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 더하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으로 뭐 앞에 거 먼저 컨볼루션하고 뒤에 거 하나, 뭐 뒤에 거 먼저 하나, 앞에 거 하나, 뭐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야. 그다음 중간에 뭐 더하기 해서 컨볼루션 하는 거랑 따로따로 하고 더하기 하는 거 똑같다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사실 사칙연산의 더하기하고 곱하기의 형태랑 똑같은 거지 이게. 더하기 곱하기의 성질과. 그다음에 이동하는 거요. 얘기했지만은 뭐랑 이게 두 개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식으로 보면은 사실 요렇게 볼 수 있거든. x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잘 보면은 수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전에 보면은 y에 x에 t-t0하고 컨볼루션 ht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x의 t-t0를 어떻게 했냐면은 델타의 t-t0에다가 컨볼루션 x의 t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어떤 컨볼루션 하는 거랑 XT에 컨볼루션 하는 거랑 요걸 그대로 써서 요걸 그대로 썼다. 요 X의 T-T0 나오는 걸 어떻게 한다고? X의 T랑 X의 델타의 T-T0의 컨볼루션 하는 형태로 바꾼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된다고. 그럼 요걸 적어놓고 나면 요걸 대입을 하면은 대입하면은 요게 델타의 t만의 t0에 컨볼루션의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은 뭐 먼저 하나 뒤에 하나 별 상관이 있거든요. 요거부터 컨볼루션 한다고. 먼저 하지 말고 요거부터 컨볼루션 xt하고 ht하고 컨볼루션 한 걸 요걸 yt라고 그러거든. 앞으로 그럼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적으면은 델타의 t만의 t0에다가 컨볼루션 yt 해줬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y의 t만의 t0가 시프트 하는 거거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풋이 시프트 하면은 아웃풋도 시프트 한다는 거야. 이 말이. 컨버션 하더라도. 그다음 미분 성질 있고 뭐 적분 성질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거. 뭐 그냥 그런 게 있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알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 이동 성질하고 요 임펄스 컨볼루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 나머지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이거는 대충 보면 이거는 아는 거고 이동 성질 요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컨볼루션 하면은 시프트 된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게 임펄스랑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요게 이제 어떤 시그널하고 델타의 t-t0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x의 t-t0로 시프트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시프트. 이건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요 어떤 시그널과 이미 xt랑 델타의 t-t0랑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이게 시프트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해서 내가
별표 5개만 쳐놨어. 이게 실제로 한 100개 치고 싶은데 5개만 치는 거야. 그래서 요 성질들을 이제 봅시다. 그럼 이 컨볼루션의 의미가 뭐냐? 잘 보면은 어떤 임의의 HT가 있는데 요 임펄스 리스폰스 LTI 시스템에서 인풋으로 넣고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인풋이 이제 XT였던 게 이게 임펄스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XT라고 합시다. 그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풋을 HT라고 바꾸고 그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LTI 시스템이기 때문에 XT를 H1T를 통과하고 나면 여기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X의 T의 컨볼루션의 H1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를 다시 컨볼루션 하는 거라고 H2랑 H2랑 그럼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게 요 부분 요 나오는 결과는 결국은 요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X의 T에다가 컨볼루션의 H1T 요거에다가 전체 이게 H2로 컨볼루션 한 거지. 근데 이거는 뭐 거꾸로 해도 된다니까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은 뭐 H1 통과하고 H2를 통과하고. 근데 이게 뭐 위에서 보면은 거꾸로 해야 되니까 H1, H2를 통과하고 H1을 통과해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결과가. 똑같다고. H1을 먼저 통과하느냐, 아니면 H2를 먼저 통과하느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H1을 통과하고 H2를 먼저 통과하고,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체 시스템, 이걸 인풋 아웃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하나 H1이라는 걸 통과하고 나서 시스템을 통과하고 나서 또 H2를 통과한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전체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걸 전체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하나로 묶고 나오면은 요 전체 인풋과 아웃풋 H1을 통과하고 H2를 통과했다라는 거에 전체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된다고? H1 컨볼루션, H2 컨볼루션 이렇게 되는 H1 컨볼루션, H1하고 H2의 컨볼루션 이렇게 된다.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 말장난 같은데 뭐냐 하면은 어떤 내가 시그널이 있어. 시그널 뭘 했더니 뭐 예를 들어 LTI 시스템에 뭐 예를 들어서 RLC 회로에서 RC 회로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게 H1이라 하자. 그다음 또 이거를 또 뭔가를 또 다른 회로에 또 통과시켰다. H2에 이렇게 돼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어. 근데 이거를 하나로 봐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이니까 XT를 넣어서 나오는 어떤 뭐 하나를 통과하고 나오는 아웃풋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시스템 이걸 지금 하나하나씩 H1을 통과하고 H2를 통과했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로 봐 하나로 본다면은 하나로 보면 XT가 들어가서 YT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의 임펄스로서 왜냐면 이거 임펄스 XT를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LTI의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XT 대신에 델타를 넣었을 때는 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서 봅시다. XT 대신에 델타를 넣으면은 이게 뭐 델타랑 H1T랑 컨볼루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 이거는 H1T가 되는 거지 컨볼루션 있을 때 똑같은 자기가 또 그럼 H1하고 H2를 컨볼루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H1 컨볼루션 T를 빨리 빼먹었네. 컨볼루션 H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게 전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H1 T 컨볼루션 H2 T 이렇게 된다는 뭐 당연한 거야. 이건 뭐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컨볼루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이게 뭐 XT가 이렇게 H1T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른 패스가 H2T를 통과한다. 그럼 요 부분 잘 봅시다. 요 부분에서 잘 보면은 XT에다가 컨볼루션 H1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도 보면은 XT에다가 컨볼루션 H2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YT는 두 개를 합해 주라고 하니까 합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 요 두 개 합해 주면 그럼 XT에다가 더하기 H1T 아니 더하기 아니지. X1T에다가 H1T 컨볼루션 H2T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게 전체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H1T 더하기 H2T 여기 더하기는 왜 이러는지 더하기 쏘쏘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풋이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더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컨버션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런 거에 이제 이 상호된 이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이거는 임펄스 XT 대신에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하면 델타 T를 넣으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H1T 요 통과하면 요 부분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H1T가 되지. 델타가 들어와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게 델타가 들어와서 H5T를 여기는 H5T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요 H1T가 들어와서 이거 나오는 여기 아웃풋은 뭐가 되는 거야? H1T 컨버전 H2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H1T 컨버전 H3T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해서 그다음에 H4T가 되면은 이거는 요 두 개를 요 인풋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요 부분은 그러면은 H1T에다가 컨버전 H2T 플러스 H3T 이렇게 되겠지. 요거에다가 다시 H4T가 컨버전 되니까 H1T 컨버전 H2T H3T 컨버전 H4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H60 이게 두 개 더해지는 거니까 요 파트는 요게 H1T 컨버전 H2T네. H2T 플러스 H3T 컨버전 H4T 여기에다가 더하기 H5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H5T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요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요 컨버전 H6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쉬워 이거. 요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지. 전체 요 부분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 특성이라는 게 되는데 그 뭐 이건 지난번 다 했어서 그래서 이 HT가 뭐이면 인과 코절이냐 코절리티가 되려면은 그리고 미래 인풋이 과거에 그러니까 미래 인풋이 현재의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HT가 제로일 때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0이면 된다고. 왜? 델타라는 게 결국 HT라는 게 델타 T를 넣어서 나오는 아웃풋인데 이 델타 T를 보면은 0보다 작을 때 제로거든. 0이 들어간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된다고. HT도 0보다 작을 때는 제로여야 돼.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건 된다고. 뭐 들어갔으니까 0초에서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나오는 건 되는데 0보다 큰 거에서 나오는 건 되지만은 0보다 작은 거에서는 안 된다고. 근데 그걸 이제 수직적으로 정한 거야 이게 이 부분은. 그래서 뭐 이거 뭐 해보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증명까지 뭐 하라고는 안 하지만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고 그래서 뭐 미래랑 뭐 아웃풋이랑 이렇게 뭐 된다라는 거 되고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absolutely summable 하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절대 적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절대 적분 가능하면 그래서 이게 BIBO가 된다. 이 절대 적분 이게 절대 값으로 해서 인테그럴 했을 때 이게 무한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증명하는 거에는 내가 뭐 굳이 여러분이 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물론 이 안정도를 얘기했지만 안정도를 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안정도를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라고. 이게 LTI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첫 번째는 LTI 여부에 상관없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XT가 뭐보다 작을 때 MX보다 작을 때이면 요건 가정이지. 이면 1대 MY 이게 이면은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LTI 1대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 요거는 그러니까 XT가 뭐보다 작다라는 가정 하에서 XT가 뭐보다 작다 맥시멈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이게 MYT가 뭐 MY보다 더 작다 이게 무한대보다 작다 이거는 언제나 이게 LTI든 아니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LTI 1대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그래서 absolute sumable 이렇게 ht의 절대값이 무한대이면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위에 게 더 개념적으로 더 쉽지 이게.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과성도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LTI 상관없이는 이거는 뭐 미래 인풋이 현재의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않는가에 따라서 이게 그럼 미치지 않으면은 이제 인과성을 만족하는 거, 미치면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LTI이면은 어떻게 된다고? HT가 0,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게 인과성 코저리티를 만족하는 한다는 거예요. 뭐 이게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다 했었어 이거. 이미 다 했어가지고 뭐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딱 보면은 뭐 코절리티는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이 UT가 들어있으니까 아, 이 코절리티를 만족하는구나.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BIBO는 이게 HT가 이게 뭐 이게 썸업을 앱솔루트 썸업을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t 플러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ut dt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보다 작으냐? 근데 뭐 ut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0부터 무한대까지 t 플러스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에 dt가 작으냐 하는데 이게 작아 이거. 여러분 계산했어서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요 두 번째 거는 코절리티는 일단 안 돼. 왜? 이거 마이너스 t가 있기 때문에 영무 작은 거, 영무 작은 거에서 영무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고 BIBO는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지난번에 했었는데 요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둘 다 안 돼. 지금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강의 자료 이게 지금 뭐야? 강의 자료 이게 상가 강의 자료 4인데 강의 자료 3에서 이게 했었어. 강의 자료 3 여기에 어디에 어디에 했었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했었어 이거. 어.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찾을 수가 없네. 뭐 강의 자료 2에 있는 것 같아 2에. 뭐 하여튼 그게 다 했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이제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LTI 시스템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리가 LTI 시스템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뭐 사실 여러 가지야. 그래서 해석을 한다라는 건 이게 아웃풋을 계산하겠다는 거야. 쉽다는 걸 의미하는 바야. 아웃풋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어디냐 회로이론에서 접근이에요 이게 회로이론 접근 방법이 요걸 다 쓰고 있다고. 왜냐하면 회로이론에서는 RLC 회로를 다루는데 RLC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R에 해당되는 건 V는 IR 이렇게 되고 C에 해당되는 Q는 CV 여기서 이제 I는 C에 dv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에 해당되는 거는 플럭스는 li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미분해 주면은 v는 l di d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 합치더라도 뭐 i에 대해서 합치든 v에 대해서 합치든 뭐 하여튼 병렬 직경열에 별 상관없이 무조건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그대로 풀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좀 더 하다 보면은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도 할 수 있어.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이게 하여튼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 내가 지금 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풀의 시리즈 풀의 트랜스폼을 할 텐데 풀의 트랜스폼 하고 나면은 그것만 잘 이해하면은 풀의 트랜스폼을 잘 이해하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 두 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게 이제 여기서 하듯이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로 X를 구하고 HT를 구하고 이제 XT랑 그 아웃풋이 XT랑 HT의 컨볼루션으로 구하는 거 요렇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이게 3이 제일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거 쉽지 않아. 차라리 미분방정식이랑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구하는 게 뭐 그나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뭐 2차 미분방정식으로만 나오면은 뭐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좀 안 나오고 그냥 타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나고 하면은 좀 약간 다루기에 힘이 들거든.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알긴 알아야 돼.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사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 뭐 미분방정식 이 전체 틀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미분방정식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컨볼루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다 뭐 하는 거라고. 다 아웃풋을 구하는 거예요. 아웃풋.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 우리가 아까 내가 좀 적었지만은 여기 우리 여기 RLC 회로에서 여기는 아니겠네. RLC 회로에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가서 이런 거 RLC 회로에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거를 미분방 형식으로 풀 수 있어. 뭐 푸는 것도 뭐 어렵지도 않고 요렇게 되는데 아웃풋을 결국 이 C에 걸리는 전압 이게 아웃풋이잖아. 아웃풋 VC를 계산하는 거야. 아웃풋을. 근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미분으로 풀 수 있고 미분 방정식으로 두 번째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풀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 HT로 구해서 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워. 뭐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난이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쉽기 때문에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야. 결과를 아웃풋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방법을 미분방정식으로 이 방법을 채택해서 아웃풋을 구하느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채택해서 구하느냐, HT를 임펄스 리스판스를 해서 구하느냐, 이 방법이 다른 거지. 실제로는 같은 걸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서 저기 어디냐, 뭐 광화문 가는데 광화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1711 타고가 되고 1020 타고가 되고 그다음 뭐 다르게 해서 나는 뭐 저쪽 어디냐 뭐 저쪽 뭐 다른 데로 해서 아니 뭐 택시를 타고 가도 되고 뭐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건 똑같은데 그 목표는 똑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가 다른 걸 뿐이지 똑같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미분방정식으로 풀게 되는데 우리 뭐 미분방식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고 요게 이제 최대한 2차까지만 푸는 거지. 2차 미분방정식까지만 풀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미분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그거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이거 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나중에 내가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설명할 거거든. 그때 좀 얘기를 다시 하고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근데 뭐 이게 뭐 고유값과 고유벡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LTI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아이겐 시그널이 아이겐 펑션 그 LTI 시스템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이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우리가 라플라스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아야 되는데 라플라스 이거 뭐 아마 전자수학에서 좀 했을 텐데 아마 기억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XT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해가지고
그걸 S로 바꾸는 뭐 어떤 방법이 있어. S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S로 바꿔가지고 뭔가 다르게 하는 거야. 근데 XS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X의 T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의 DT를 해서 인테그럴 하는 건데 왜 하필이면 이걸 곱하냐는 거예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왜 하필이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인가? 라는 걸 해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라플라스는 이건 잘 몰랐는데 이게 뭐 요 방법으로 뭐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컨볼루션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를 지금 뭐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내가 풀의 트랜스폼 하고 나서 다시 와서 내가 이걸 설명할게. 그러면 풀의 트랜스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그때 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거는 내가 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 지금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돼. 하여튼 뭐 그렇고 요걸 좀 뭐 좀 공부를 해서 좀 하도록 하세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